친자 확률 99.99%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지. 그런데 한 달 전 우연히 들어간 한정식당에서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 저와 생일이 같고, 취향이 같고, 습관이 같고, 심지어 꾸는 꿈까지 똑같은 그 여자. 혹시 우리 오래된 레시피 노트 속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분홍색 옷을 입은 쌍둥이 아기.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서연이와 서윤이. 서윤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32년 동안 키워주신 이모는 말씀하셨죠.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떠나려는 거니? 한쪽에서는 27년 만에 찾은 친엄마가 울고 계셨고, 다른 한쪽에서는 23년 동안 키워준 이모가 상처받고 계셨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 진료실에서 99.99%입니다. 2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제 이야기.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어머니 사이에서 찾은 가족과 키운 가족 사이에서 진짜 선택해야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밝혀낸 27년간의 비밀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종로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는데 오늘은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촬영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양이라는 3대째 이어온 한정식당이었죠. 골목 안쪽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 보였어요. 검은 기와의 하얀 벽 그리고 나무 간판에 붓글씨로 쓰인 미양 두 글자가 단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해지는 게 느껴졌죠. 왜일까요? 그냥 된장 냄새일 뿐인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중년 여성이 다가오며 예약하신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깔끔한 한복 저고리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강서윤이라며 오늘 메뉴 촬영권으로 왔다고 인사했어요. 명함을 건네자 그분이 받아들었는데 명함을 보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강서윤 씨라는 제 이름을 천천히 읽으시더니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를 찾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라며 황급히 고개를 저으시면서 자신은 이 집 주인 박미선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잠깐 놀랐다고 아는 사람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는 단순히 비슷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손으로 입가를 가볍게 누르고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렇게 놀라신 걸까? 촬영은 주방에서 하면 될 것 같다며 박미선 사모님이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한쪽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솥 앞에서 웃고 계셨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박미선 사모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사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어머니시라고
이 집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고요. 자신은 2대째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오래된 집이시라며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사모님이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각종 음식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오늘 촬영할 메뉴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 대표 메뉴들 위주로 찍어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된장찌개, 간장게장, LA 갈비찜이라고요. 사모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저는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그런데 주방 한쪽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어딘가 그리운 그 냄새요. 지금 주방에서 끓이고 있는 게 된장찌개라고 점심 장사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냄새가 정말 좋다고 대답했지만 저는 무의식 중에 그 냄새가 나는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자꾸 이상하게 아렸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된장찌개인데. 그때 주방 안쪽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간을 맞춰봤다고 이 정도면 괜찮겠냐고 물었는데 말을 멈췄어요. 저를 본 순간이었죠. 그분의 눈이 커지더니 국자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나 하는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박미선 사모님이 딸의 반응을 보고 황급히 말했어요. 서연아, 이분은 오늘 촬영하러 오신 푸드 스타일리스트님이시라고요.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저도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강서윤이라고 소개했고 그 여성은 자신이 박서연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말없는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 이상한 분위기는. 촬영을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간장게장, 갈비찜을 차례로 세팅하고 각도를 잡고 조명을 맞췄습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죠. 하지만 내내 박미선 사모님과 서연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서연은 제가 카메라 앵글을 조정할 때마다, 제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길 때마다, 심지어 물을 마실 때조차 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었냐고 제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그냥 닮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닮은 사람이냐고 되물었더니 자신이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2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나니 점심시간이 다 되었어요. 박미선 사모님이 제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밖에서 먹고 가겠다고 했지만 사모님이 고집하셔서 결국 홀에 앉았어요. 서연이 따뜻한 된장찌개와 밑반찬들을 가져왔습니다. 된장찌개 그릇이 제 앞에 놓이는 순간 그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된장찌개인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그리운 것 같고, 뭔가 돌아가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미선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냐고, 입에 맞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웃으려 했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신 모양이었어요. 어머, 왜 우냐고 놀라셨죠? 아니라고,
그냥 너무 맛있어서 왠지 엄마 생각이 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키운 이모는 요리를 잘 못하셨거든요. 이런 된장찌개를 끓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 맛일까요? 박미선 사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촬영을 마치고 미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죠. 문 앞에서 박미선 사모님과 서연이 저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뭐였을까? 그 이상한 느낌은? 된장찌개 맛이 자꾸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박미선 사모님과 서연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커다란 주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는 꿈이었어요. 옆에 누가 있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과 제 손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촬영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미선 사모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계절 메뉴가 바뀌었으니 추가 촬영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죠. 보통은 한 번 촬영으로 끝나는데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그 된장찌개 냄새가, 그 따뜻한 주방이, 그리고 서연의 얼굴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로 미양을 찾은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가 골목길을 적시고 한옥 지붕에서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산을 접고 들어서는데 주방에서 서연이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서연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도 촬영하러 왔다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전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서연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조명을 잡아주고 그릇을 옮겨주고 제가 앵글을 잡을 때 살짝 위치를 조정해주기도 했어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서연이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네, 되게 좋아해요.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저도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았어요. 친구들은 다 우중충하다고 싫어하는데 저는 빗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요? 저도 똑같아요. 특히 창문 열어놓고 빗소리 들으면서 뭔가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럴 때 그림 그려요. 그림요? 네.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별로 잘 그리진 못하지만요. 촬영을 마치고 또다시 사모님이 식사를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차린 한정식이었어요.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불고기, 나물, 생선구이까지 푸짐하게 차려졌죠. 서연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기셨고 우리 둘만 남게 됐어요. 서윤 씨는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원래 잡지사 에디터였는데 프리랜서로 나온 거예요. 프리랜서 좋아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자유롭긴 한데 불안정하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만족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이 집 물려받아서 하는 거지만 요리하는 건 좋아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말을 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연과 대화하는 게 너무 편했거든요. 오래 알던 친구 같았습니다. 참, 서윤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일이 언제세요? 저요? 4월 7일이요. 왜요? 서연의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컥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정말요? 몇 년생이세요? 93년생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4월 7일이에요. 93년생.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날이네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같네요. 우연이겠죠? 그치만 이상하다. 왠지 운명 같아요. 서연이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요. 그날 이후로 촬영 핑계로 자주 미양에 들렀습니다. 박미선 사모님도 서연도 제가 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서연은 제가 갈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죠. 어느 날 촬영이 일찍 끝나서 서연과 차를 마시게 됐어요. 홀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대추차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네요. 서연이 창문을 열었어요. 빗냄새가 좋아요. 저도 빗냄새 좋아해요.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서연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일정한 리듬이었습니다. 타 마이너스 다다 마이너스 타, 타 마이너스 다다 마이너스 타. 순간 제 손가락도 무의식 중에 똑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연이 제 손을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 같은 리듬이었어요. 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정말 똑같은 리듬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저 이 리듬 어릴 때부터 계속 두드렸거든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건데. 저도요.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드려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연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선물이라고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회색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였습니다. 예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회색.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회색 제일 좋아해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다들 우중충하다고 하는데. 네. 저도 항상 회색 옷만 입어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저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날 저녁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는데 박미선 사모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에 행주를 든 채 꼼짝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사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를 재빨리 훔치셨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서윤 씨, 서연이 제 옆으로 왔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제 작업실 구경하실래요? 2층에 있거든요. 네, 좋아요. 2층 작은 방이 서연의 작업실이었어요. 이젤과 물감, 캔버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취미로 그리는 건데.
그림들을 보다가 저는 한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뒷모습만 그려져 있었죠. 이건 뭐예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제 상상 속 그림이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두 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요. 저도 이런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우리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사모님의 뒷모습이, 그리고 그 그림이 자꾸 떠올랐어요. 생일도 같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것도 같고, 회색을 좋아하는 것도 같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리듬도 같고, 심지어 그리는 그림까지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 혹시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너무 큰일이 될 것 같아서요.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미선 사모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예정된 촬영을 미안하지만 오후로 미뤄도 되겠냐고요. 아침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어차피 오후에 다른 일정도 없었고 미양에 가는 게 이제는 일이라기보다 일상처럼 느껴졌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익숙한 된장 냄새가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없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주방 쪽을 봤는데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식당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서연이랑 급하게 재료 시장에 나가야 해서요. 1시간쯤 후에 돌아갈 거예요. 문은 열어뒀으니까 안에서 편하게 기다려요. 주방에 커피도 있고 냉장고에 음료수도 있으니까 마셔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홀을 둘러봤어요. 텅 빈 식당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들과 직원들로 붐비던 곳인데 말이죠.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침 장사를 끝내고 정리한 모양이었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박미선 사모님, 돌아가신 남편분으로 보이는 분, 그리고 어린 서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정말 귀여웠어요. 동그란 얼굴에 짧은 머리,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볼수록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낯설지 않지?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30분이 지나니 심심해졌어요.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둘러봤지만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일어나서 홀로 나왔어요. 창가 쪽을 걷다가 복도 끝에 작은 방문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어서 무슨 방인지 몰랐는데 오늘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더 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사무실 같았습니다. 책상 하나, 낮은 서랍장,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이 전부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가 저를 그 방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였는데 뚜껑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열면 안 돼.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손은 이미 뚜껑을 들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들, 색바랜 사진들, 그리고 갈색으로 변한 공책 한 권이었어요.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레시피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에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양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맛의 비법.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 맛을 딸들에게 전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된장찌개 레시피, 갈비찜 레시피, 나물 무침 레시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분량과 불 조절, 간 맞추는 법까지 자세했습니다. 계속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레시피 노트 중간쯤 한 페이지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래서 노랗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가 말려 있었죠.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어요. 분홍색 옷을 입은 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거의 똑같았습니다. 쌍둥이인 게 분명했죠. 사진 아래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서연이와 서윤이 100일. 1993년 7월 16일. 서연이와 서윤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기 중 한 명이 서윤이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공책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두 아기는 정말 똑같았어요. 눈썹, 코, 입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쌍둥이였죠. 그런데 왜 이 사진이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한 아기의 이름이 서윤일까요? 설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제가 생일이 같은 것. 93년 4월 7일.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닮은 것. 취향, 습관, 그리는 그림까지. 박미선 사모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놀란 이유. 서연이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참던 이유. 그리고 이 사진. 아니야. 말도 안 돼.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두 아기를 번갈아 가며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기의 귀를 발견했어요. 왼쪽 귀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귓불 바로 위쪽에요.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왼쪽 귀를 만졌어요. 손끝에 작은 돌기가 만져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이었어요. 귓불 바로 위쪽에 있는. 숨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 다녀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공책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방에서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서윤 씨. 서연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래 기다렸죠?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박미선 사모님이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 씨, 혹시 사모님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어요. 제 손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만지면서 묻은 거였죠. 사모님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사모님도 아신다는 걸. 제가 뭔가 봤다는 걸요. 촬영을 하긴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두 명의 아기, 서연이와 서윤이. 일찍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이모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일찍 왔네. 네, 이모.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모 앞에 앉았어요. 이모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이모. 응? 제 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모의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건 다 예전에 얘기했잖아. 다시 듣고 싶어요. 자세하게.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를 발견한 건 27년 전이야. 남대문 시장 근처 골목에서였어. 넌 혼자 울고 있었지. 5살쯤 돼 보였어. 이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 그런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 너는 자기 이름만 기억했어. 서윤이라고. 이모가 저를 봤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엄마 얼굴도 집도 아무것도.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와서 키웠지. 고아원 출신인 나도 외로웠고 너도 혼자였으니까. 남대문 시장.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뭐 생각나는 거라도 있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제가 박미선 사모님의 딸이라면? 서연의 쌍둥이 동생이라면? 27년 전 5살 때 남대문 시장에서 헤어진 거라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분홍색 옷, 누군가의 손, 그리고 울음소리. 내 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였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윤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촬영 말고 그냥 만나고 싶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잤거든요. 레시피 노트 속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 명의 아기, 서연이와 서윤이. 네, 시간 돼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식당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요. 인사동 카페 어때요? 왜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걸까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 2시 인사동의 작은 한옥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서연은 이미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사람들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왔어요. 제가 다가가자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앉아요. 우선 차부터 시켜요. 우리는 대추차를 주문했어요. 차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 익숙한 리듬으로요. 차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 어제 뭔가 보셨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서윤 씨가 사무실에 들어갔었다고. 거기 오래된 상자가 있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레시피 노트 보셨죠? 그 안에 사진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아니에요. 서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제가 말하기 힘들었거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윤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이요? 네. 서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어제 레시피 노트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쌍둥이에요. 저랑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요?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서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제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7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요. 남대문 시장.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우리가 5살 때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랑 우리 둘이서 한복원단 사러 갔었어요. 할머니 칠순 잔치 준비하려고요. 서연이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잠깐 원단 가게에서 천을 고르시는데 저는 옆에 있는 떡볶이 가게를 쳐다봤어요. 그냥 몇 초였어요. 정말 몇 초. 그리고요. 돌아보니까 동생이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랑 저는 미친 듯이 찾았어요. 시장 전체를 뒤졌고 경찰도 불렀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찾으셨어요? 몇 년이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아빠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전국을 다 뒤졌어요. 보호소, 고아원, 병원 전부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동생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빠는 그 일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책하셨어요. 자기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그러다가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건강이 나빠지셨죠. 서연 씨,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동생 이름을 부르셨어요. 서윤아, 미안하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더 힘들어 하셨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한눈판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식당을. 네. 할머니가 물려주신 레시피로 식당을 계속 운영하셨어요. 혹시 동생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까 봐요.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서윤 씨, 서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뭐요? 언니 같았어요. 아니, 동생 같았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많이 닮았어요. 얼굴만이 아니라 목소리, 습관, 취향까지요. 저도 느꼈어요. 생일도 같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리듬도 같고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 수가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아서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저예요. 이모가 저를 발견했을 때 찍은 사진이래요. 서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배경이 어디인지는 잘 안 보였지만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예요? 27년 전이요.
1998년 4월이래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4월. 우리가 동생을 잃어버린 게 4월 중순이었어요. 어디서요? 남대문 시장이요. 저도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서윤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귀에 점 있어요? 네. 왼쪽 귀 귓불 위쪽에요. 저는 무의식 중에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작은 점이 만져졌어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서연이 자기 귀를 가리켰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엄마 말로는 우리 쌍둥이 둘 다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대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죠. 하지만 두려워요. 저도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해요? 만약 맞다면요? 서연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카페 한쪽 구석에서 우리 둘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아세요? 제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요. 처음 서윤 씨 봤을 때부터 의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셨죠. 저도 제 이모한테 말해야겠어요. 이모님이 반대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드려야죠.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걸음이 똑같은 보폭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서연 씨, 네, 무서워요. 저도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죠. 진실을요. 만약 정말 우리가 자매라면요? 그럼 서연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27년 만에 동생을 찾는 거잖아요. 저도요. 언니가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는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곳이었어요. 내일 병원 갈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엄마도 모시고 갈게요. 서연 씨 이모님도요. 알겠어요. 서연이 가기 전에 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제가 박서윤이라면 27년 동안 부모님과 언니 곁을 떠나 있었던 거라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모는 어떻게 될까요? 23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이모는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미양 2층 거실에 모였습니다. 박미선 사모님, 서연 그리고 저. 세 사람뿐이었어요. 이모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상처만 드릴 것 같아서요. 사모님은 창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계셨죠. 서연과 저는 사모님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떨렸어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더니 천천히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사모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요.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은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어요.
그리고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신생아 사진이 있었어요. 분홍색 옷을 입은 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레시피 노트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죠. 쌍둥이를 낳았어요. 사모님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993년 4월 7일. 너무 기뻤어요. 딸이 둘이나 생겼으니까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첫째가 서연이고 둘째가 서윤이었어요.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달랐죠. 서연이는 조용했고 서윤이는 활발했어요.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어요. 한복을 입은 두 아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먼저 걸었어요. 사모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항상 뭐든지 먼저 했죠. 서연이는 동생을 따라다녔어요. 다음 페이지는 3살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이 정말 잘 놀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서로를 찾았죠. 밥도 같이 먹고, 낮잠도 같이 자고, 목욕도 같이 했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이 왔어요. 사모님이 페이지를 넘기려다 멈추셨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서연이 사모님을 안았어요. 사모님은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한복을 맞추려고 남대문 시장에 갔죠. 원단을 사러요. 4월 18일이었어요. 사모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원단 가게에서 천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었죠. 정말 바로 옆이었어요. 점원이 천 색깔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답하려고 정말 잠깐 고개를 돌렸어요.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요? 돌아보니까 서윤이가 없었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나왔습니다. 서연이만 있었어요. 서윤이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모님이 주저앉듯 소파에 기댔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시장 전체를 뛰어다녔죠. 서윤아, 서윤아, 계속 불렀어요. 서연이도 같이 울면서 동생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수색을 했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사모님이 목을 메었습니다. 당신 얼굴을 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 딸을 잃어버렸다고요? 남편은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매일 밤 차를 몰고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죠. 혹시 서윤이가 어딘가 헤매고 있을까 봐요. 사모님이 앨범을 꽉 안았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전국의 보호소, 고아원, 병원을 다 뒤졌어요. CCTV도 확인하고 목격자도 찾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사모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서윤이는 그냥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어요. 남편은 자책했어요. 자기가 같이 갔어야 했다고, 자기가 아이들을 더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야 했다고요. 그러다가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죠. 간이 나빠졌고 결국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서윤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서윤아, 미안하다고.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사모님이 딸을 봤어요. 동생을 잃은 날부터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요?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자기 방에만 있었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심리적 쇼크래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떡볶이 가게를 쳐다보는 바람에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잖아요. 그 사이에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서연아,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사모님이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연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을요? 그림이요? 네. 동생 얼굴을 잊을까 봐요. 매일 그렸어요.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요. 저도,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렸어요.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이모한테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무슨 그림을요? 사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두 명의 여자아이요. 항상 둘이서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그 그림 그렸어요. 제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에서 어릴 때 그린 그림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모가 보관하고 있다가 찍어준 거였어요. 이게 제가 6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사모님과 서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두 명의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역시 비슷한 시기예요. 그림이 똑같았습니다. 구도도 색깔도 심지어 아이들의 표정까지 비슷했어요. 사모님이 두 그림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꿈도 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은 꿈을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뛰어노는 꿈이었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제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저도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똑같은 꿈 꿨어요. 누군가와 같이 노는 꿈이요. 사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레시피도 그래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잖아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혼자 주방에 남았을 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레시피를 본 적도 없는데요. 사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을 봤는데 정확히 엄마 맛이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던 그 맛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저는 왼쪽 귀를 가리켰습니다. 귓불 위에 작은 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사모님이 제 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귀도 보셨어요. 쌍둥이 둘 다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주저앉았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고 계셨어요. 서윤아, 우리 서윤이. 사모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죠.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사모님이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못 지켜줘서 미안해.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뭔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DNA 검사를 해야 해요. 사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죠.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셋 다요. 너무 많은 게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서윤아.
사모님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맞지? 저는 대답 대신 사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모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23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이모에게 이제 친부모를 찾았다고 어떻게 말하지? 그리고 정말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두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DNA 검사를 하기로 한 다음 날, 저는 이모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모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부엌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평범함을 깨뜨려야 했어요. 이모, 응? 밥 먹어라. 금방 된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모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더니 가스불을 끄셨어요. 무슨 일이니? 심각하구나.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모, 제가 친부모님을 찾은 것 같아요.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내일이요. 이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누군데? 미양이라는 식당 사장님이요. 제가 촬영하러 다니던 곳이요. 거기. 이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내 부모라고?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해요. 저는 이모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생일이 같은 것, 쌍둥이 사진, 27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린 딸, 그리고 제가 발견된 곳도 남대문 시장 근처였다는 것까지요. 이모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 말씀 좀 해주세요. 이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DNA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려고요. 만약 맞다면?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내 친부모라면?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모가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23년이야. 이모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내가 널 키운 게 23년이야. 이모, 너를 처음 봤을 때가 어제 같은데. 이모가 돌아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었지. 겁에 질려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누가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지. 한 달을 기다렸어.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내가 데려왔어. 이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나도 혼자였고 너도 혼자였으니까. 이모는 소파에 다시 앉으셨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지. 울면서 깼어. 그럴 때마다 내가 안아줬어. 괜찮다고, 이모가 지켜줄 거라고. 이모, 초등학교 입학식 때 혼자 갔지. 다른 애들은 부모님 둘 다 왔는데 너한테 미안했어. 엄마 아빠를 만들어줄 수 없어서. 이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렸지. 엄마 없다고. 그날 집에 와서 울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알아요. 이모,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에 청소 일했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너는 몰랐겠지만 내 건강이 안 좋았어.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수 있게 하고 싶었어. 이모,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이모가 저를 봤어요.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친부모를 찾았다고 떠나려는 거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이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라. 그냥 가. 이모, 내 친부모가 찾았다는데 내가 뭐라고 맞겠니? 이모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냥 남이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이모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이모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미양에서 박미선 사모님과 서연을 만나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서윤아,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잘 잤니? 네.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우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기만 하면 됐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사모님이 멈춰 섰어요. 서윤아, 혹시 이모님께 말씀드렸니? 네. 뭐라고 하시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표정을 보고 아셨나 봐요. 반대하시는구나. 제가 23년 동안 키워줬잖아요. 이모 입장에서는 알아.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네. 혹시 우리가 너무 확신한 거 아닐까?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이 많다고 해서 꼭 내가 우리 딸인 건 아니잖아. 사모님, 27년 동안 기다렸어.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없이 속았어. 비슷하게 생긴 아이만 봐도 따라가서 확인했지. 한 번은 마트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봤어. 뒷모습이 서윤이랑 똑같았어. 쫓아가서 안았지. 근데 아니었어. 그 아이 엄마가 놀라서 소리 질렀어. 경찰까지 왔어. 나는 정신병자 취급받았지. 사모님, 그래서 무서워.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면 어떡해. 또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면 어떡해.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핸드폰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아니 서윤 씨. 저 너무 무서워요. 만약 언니가 제 동생이 아니라면 저는 또 동생을 잃는 거잖아요. 저도 답장했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봐요. 박미선 사모님은 식당 주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가 버리고 또 끓였다가 버렸어요. 손이 떨려서 간도 제대로 못 맞추셨습니다. 새벽 2시 사모님은 2층 사무실로 올라가셨어요. 오래된 상자를 꺼내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쌍둥이 사진을 쓰다듬으셨죠. 서윤아, 정말 내가 맞니? 정말 우리 딸이 맞니? 저는 집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이모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이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아니면 이모도 제 가족이에요? 어떤 말도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모 방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이모가 화장실에 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이모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이모도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이모.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모, 저 떠나지 않을게요. 이모는 제 가족이에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였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이모가 상처받을 거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박미선 사모님과 서연이 무너질 거였어요. 저는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하나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일까? 결과가 오늘 나올까? 이모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모는 이미 나가셨고 저녁에 제가 들어오면 이모는 방문을 닫고 계셨죠. 박미선 사모님께는 매일 안부 메시지가 왔어요. 서윤아, 잘 지내니? 오늘도 식당에서 된장찌개 끓였어. 내 생각하면서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서연과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 위로했어요. 불안하다고 무섭다고 하지만 함께 이겨내자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해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미선 사모님께 바로 연락드렸어요. 사모님도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집을 나서는데 이모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일 낮인데 집에 계신 게 이상했어요. 이모, 오늘 쉬세요? 이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밤새 우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지? 네. 같이 가도 되니? 저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를 피하시던 이모가 함께 가자고 하시다니요. 물론이죠.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는 계속 창밖을 보셨고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박미선 사모님과 서연이 먼저 와 계셨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를 보자 일어나셨습니다. 서윤아. 사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제 옆에 이모를 봤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이분이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이모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세요. 박미선 사모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정은심입니다. 이모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두 분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한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낳은 어머니로서, 한 사람은 키운 어머니로서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네 분 다 들어오시죠. 진료실 안은 좁았어요. 의사 선생님 책상 앞에 의자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박미선 사모님과 이모가 앉으셨고 저와 서연은 뒤에 섰어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서윤 씨와 박미선 씨의 DNA를 비교한 결과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즉 강서윤 씨는
박미선 씨의 친딸이 확실합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모녀 관계입니다. 박미선 사모님이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서연이 제 등 뒤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언니였어. 박미선 사모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윤아, 우리 딸, 우리 서윤이. 사모님이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세게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돌아왔구나. 27년 만에 돌아왔어. 저도 울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진료실 한가운데서 엉엉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간호사도 함께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였죠.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이모가 의자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요. 이모. 저는 박미선 사모님에게서 몸을 떼고 이모에게 다가갔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이모가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다행이다.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 부모님을 찾았구나. 다행이야. 이모. 23년 동안 이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23년 동안 궁금했어. 내 부모가 누구일까? 왜 널 찾지 않을까? 살아계시긴 한 걸까? 그래서 무서웠어. 이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내 부모가 나타나면 어쩌나? 그럼 난 널 빼앗기는 거잖아. 이모는 박미선 사모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이분도 날만큼이나 널 사랑했구나. 27년 동안 찾았구나. 박미선 사모님이 이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못 지킨 아이를 선생님이 키워주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였거든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저도 살았어요. 두 분은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한 두 어머니의 눈빛이었어요. 같이 박미선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키우면 안 될까요? 네. 서윤이를요. 사모님이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엄마세요. 23년 동안 엄마셨잖아요.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사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요.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봤어요. 서연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도 제 가족이에요. 영원히요. 이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이모가 속삭였어요. 널 혼자 두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냥 무서웠어. 알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우리는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박미선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다 같이요. 미양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우리 딸 돌아온 날이니까. 서연과 저는 이모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언니. 서연이 저를 불렀어요.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쌍둥이잖아. 27년 늦은 쌍둥이지만 서연도 웃었어요. 주방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이모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좋구나. 따뜻해. 이모도 자주 오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모님이면 제 이모님이기도 하잖아요. 이모가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나도 딸이 둘이 되는 건가?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생선구이. 푸짐한 상이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미선 사모님, 정은심 이모, 서연, 그리고 저. 사모님이 제 그릇에 국을 떠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그동안 고생했을 텐데. 이모도 제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지 말고. 두 분이 저를 챙기는 걸 보며 서연이 웃었어요. 언니 완전 공주님이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7년간의 이야기를요. 사모님은 서윤이를 찾던 날들을 말씀하셨고, 이모는 저를 키우던 날들을 말씀하셨어요.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웃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서윤아. 사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이제 집에 왔어. 27년 만에 집에 온 거야.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불빛, 가족들의 얼굴, 맛있는 음식, 그리고 깨달았어요. 집은 장소가 아니라는 걸요.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요. 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미양 앞 골목에는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오후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미양의 새 메뉴 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클라이언트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아 왔니? 엄마가 주방에서 저를 반겼어요. 네, 엄마. 그 단어가 아직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박미선, 이제 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매일 아침 엄마의 전화를 받으며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아침 먹었니? 오늘 날씨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저녁에 시간 되면 집에 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매일 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언니, 서연이 주방 안쪽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부터 찍을 거예요? 된장찌개부터 할까? 좋아요. 제가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서연이 요리하면 제가 사진을 찍고 제가 앵글을 잡으면 서연이 조명을 도와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남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쌍둥이 자매였어요. 27년 늦게 만났지만 함께 있으면 정말 쌍둥이 같았습니다. 같은 타이밍에 웃고 같은 말을 동시에 하고 상대방이 뭘 하려는지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언니, 이거 어때요? 서연이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어요. 완벽해. 조명만 조금 조절할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데 엄마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너희 둘이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다. 27년 전에 이런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엄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라도 함께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라도 함께 있어서 감사해. 촬영을 마치고
2층 거실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모가 오시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한 달 전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이모와 엄마는 자주 연락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지셨습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한 두 어머니로서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이모님 오셨어요. 은심 씨, 어서 오세요. 엄마가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이모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이런 거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그냥 오시지.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두 분은 이제 편하게 대화하셨어요. 한 달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엄마가 차를 내오셨고 서연이 과일을 깎았습니다. 서윤이 요즘 어때요? 이모가 제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일도 잘 되고 가족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이모가 미소 지으셨어요. 은심 씨,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다음 주가 서윤이 생일이잖아요. 4월 7일. 네, 알아요. 우리 다 같이 보내면 어떨까요? 엄마가 이모를 봤어요. 은심 씨도 함께요. 이모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제가 미역국을 끓여갈까요? 23년 동안 서윤이 생일마다 끓였거든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두 어머니로서요. 생일 당일이 왔습니다. 4월 7일. 제 33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33번째가 아니었습니다. 5살 때까지는 친부모님과 함께 보냈고, 그 후 23년은 이모와 함께 보냈고, 이제는 다시 친가족과 함께였으니까요. 복잡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양은 오늘 하루 문을 닫았어요. 가족 행사를 위해서요. 주방에는 4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모, 서연, 그리고 저. 자, 오늘은 우리 서윤이 생일이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요리해요. 저는 미역국 끓일게요. 이모가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럼 저는 잡채 만들게요. 서연이 재료를 꺼냈어요. 저는 생선 구울게요. 엄마가 생선을 손질하셨어요. 그럼 저는 뭐 하죠? 셋이 다 같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넌 주인공이니까 그냥 앉아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그럼 상 차려. 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식탁을 준비했어요. 접시를 놓고 수저를 챙기고 반찬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는 3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모는 미역국을, 서연은 잡채를, 엄마는 생선을 요리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3분이 한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도요. 은심 씨, 간 좀 봐주시겠어요? 엄마가 이모에게 물었어요. 이모가 국을 맛보셨어요. 완벽한데요. 역시 솜씨가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은심 씨 미역국이 더 맛있어요. 서윤이가 그러던데요. 두 분이 서로 칭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 생선구이, 잡채,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침 일찍 사온 거였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33개. 아니, 3개만 켰어요. 소원 빌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후 촛불을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서연이 물었어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며? 맞다.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역국 맛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23년 동안 끓였는 걸. 생선도 맛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엄마 솜씨 최고예요. 잡채도 좋은데? 엄마가 서연을 봤어요. 우리 서연이도 요리 잘하네.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로를 칭찬하고 웃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 건 아니구나.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걱정하고 웃고 울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가족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엄마가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서윤아, 이거 봐. 앨범을 펼치셨어요. 어릴 때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2돌, 3돌, 4돌, 5돌. 5살 사진 이후로는 비어 있었어요. 여기에 엄마가 빈 페이지를 가리키셨어요. 이제부터 다시 채워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모도 앨범을 꺼내셨어요. 나도 가져왔어. 서윤이 사진. 이모의 앨범에는 제가 6살 때부터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소풍,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 입학식. 두 앨범을 나란히 놓으니 제 인생이 보였어요. 5살까지와 6살부터 두 부분으로 나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까?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응, 찍자. 우리는 4명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저, 서연, 이모 순서로요. 서연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어요. 웃는 사진, 장난치는 사진, 진지한 사진. 마지막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4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 사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액자에 넣어서 식당에 걸어야겠다. 좋아요. 서연이 동의했어요. 저도 한 장 갖고 싶어요.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프린트해서 다 같이 나눠 가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일어나셨어요.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벌써요? 조금 더 계시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모가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자주 볼 거잖아요. 네, 자주 오세요. 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이모를 배웅하러 나갔어요. 골목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이모, 응? 행복해요. 이모가 저를 봤어요. 나도. 이모도 가족 생긴 거잖아요. 엄마랑 서연 언니. 이모가 웃으셨어요. 그러네. 혼자였는데 갑자기 가족이 셋이나 생겼네. 저는 이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23년 동안 이모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이모가 떠나고 저는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주방에서 엄마와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들어가셨어요. 아니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생일인데 뭘. 저도 도울게요. 셋이서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가 설거지하면 서연이 헹구고 제가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손이 척척 맞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네. 행복하니? 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도 행복해. 27년 만에 딸을 찾았으니까. 서연도 우리를 안았어요. 저도 행복해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에 실려 분홍빛 꽃잎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돌아온 봄이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시간은 무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고들 하죠.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친가족과 헤어져 다른 가족에게서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 친가족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가족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낳아준 엄마도 키워준 이모도 함께 태어난 쌍둥이 언니도 모두 제 가족이었어요. 저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울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왜 우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27년 만에 집으로.